내란, 미국 그리고 트럼프 시대의 세계. 그가 내란을 일으켰다. 점점 실상이 드러나고 있듯이 자칫 이 내란 탓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가까이 지내는 후배가 내게 이런 농담을 했다. 2025년 노벨 평화상은 김정은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내란 무리의 도발에 말려들었으면 전쟁이 났을 텐데 잘 참았으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랬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 최근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때 늘 서쪽을 향했던 포신을 북한 해변 포대 쪽을 향하게 한 일, 발사량도 평소보다 몇 배였던 일,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비상계엄 발령 전후 사병까지 대기 명령을 내렸던 강원도 고성 소재 부대들 이야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비춰보면 내란 세력이 북한과 국지전을 의도한 고도의 계산적 행위였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북한이 작정하고 달려들어 대응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게 뻔하다. 내란 세력이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싶지만 내가 보기엔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 아무튼 김정은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가까스로 전쟁을 피했다. 사실 내가 더 관심을 갖는 문제는 왜 내란 세력이 이 시기를 택했을까다. 이런 계획이라면 미국이 모를 리 없고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였을 텐데 과연 미국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미국이 몰랐다면 또는 내란 세력이 미국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왜 이 시기였을까?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미국의 권력 교체기라는 점일 것이다. 그들이 여기까지 생각했을까 싶지만 나는 충분히 계산했다고 생각한다. 황당한 생각이라 보실 수 있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 미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취한 공산주의 봉쇄 전략을 생각하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만약 미국이 알았는데 손을 쓰지 못한 것이라면, 그리고 미국이 못 움직일 거라 생각하고 내란 세력이 움직였다면 나는 이것이 미국 패권 쇠퇴의 한 징후라 생각한다. 동맹국조차 미국을 종이호랑이 취급하는 것이니 말이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미국은 내란 세력에 보기 좋게 농락당했다. 사실 내란 세력이 미국 모르게 하려 하다 보니 실패했을 개연성이 크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면 이런 움직임을 미국뿐 아니라 대중도 빨리 눈치를 챘을 테니 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내란 세력은 미국 모르게 또는 개입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전격 침공했던 방식으로 신속하게 이를 마무리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트럼프가 국내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권위주의 통치를 밀어붙이고 미중 대결에서는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군사 분야까지 대결을 확대해 갈등을 고조시키면 기존 민주주의 국가들도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고픈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번거롭고 시끄럽기만 한 것일 테니 말이다. 마침 세계가 냉전 시대처럼 블록화되려 하고 있다. 아직은 진영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미중 대결이 고조되면 이 경계는 뚜렷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안보를 명분으로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나라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 진영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에 속한 나라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내란을 대만의 민진당이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중전선의 최전방에 속한 두 나라가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고픈 욕망을 드러낸 사실이 예사롭지 않다.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에 군부와 경찰의 일부만 참여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데올로기 국가기구 대부분이 아직 이들의 생각과 비슷한 이들로 채워져 있기에 안심은 이르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이들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같은 상황을 계속 겪을 수 있다. 권위주의 통치가 전쟁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더 염려하게 된다. 미국이 알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란 세력이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은 앞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의 좋은 선행 사례가 될 것이다. 동맹국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일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트럼프 자신도 권위주의 통치를 하면서 남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는가? 점차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면 권위주의 체제 진영은 커지고 전쟁 위험은 높아진다. 이렇게 서서히 3차 세계대전의 싹이 자랄 수 있다. 민주주의 진영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을 철저히 단죄하지 않으면 전쟁 위험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나는 4년째 6.25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이번 내란에 주는 함의가 있어 간단히 나누려 한다. 6.25 전쟁 시기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어느 한쪽의 힘이 다른 한쪽의 힘을 압도할 때 일어났다.
이때 열세인 쪽은 무력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학살 주체들 안에서도 일어났다. 학살을 거부하는 군인과 경찰이 같은 편에 사살당했다. 이런 분위기가 되면 대부분은 집단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같은 편이 더 무서워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6.25 전쟁 때 양 진영에서 이 집단 압력을 견디지 못해 억지로 총을 든 병사와 준군사 조직원들이 많았다. 심지어 마을 사람끼리도 동조하지 않는 같은 편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적보다 같은 편이 더 가혹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내란에 동원된 군인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만일 내란에 동조하는 장교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몇몇 불복종하는 부하 군인들을 사살했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같은 편이 무서워 무기를 들었을 테니 말이다. 이렇게까지 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아무리 시민교육, 평화교육이 잘 되어도 이런 조건이 되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런 면들을 잘 살펴 위험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다고 믿고 있다. 반드시 반란수계가 탄핵될 것이라 믿는다.